수도권 서남부권에서 테마파크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신세계와 하나가 추진하는 테마파크 개발 사업인데요. 벌써부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부사장의 맞대결이라고도 불립니다. 정 회장은 남부 경기 화성시, 김 부사장은 서부 인천에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합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신세계와 하나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곳간 여력, 업황 부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SNS 활동이나 햄버거, 와인 등으로 사업 확장을 비슷하게 해나가 도플갱어라 불리는 정용진, 김동선, 재벌 3세의 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총 4조 5,700억 원을 들여 화성시의 대규모 국제 테마파크 스타베이시티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위치는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간척지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내 127만 평, 약 42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신세계는 2019년 컨소시엄을 꾸려 화성 국제 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사업단지 공식 명칭을 스타베이시티로 선정했고 10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테마파크 IP사로 유치했습니다.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국내 첫 테마파크입니다. 파라마운트는 미션 임파서블과 탑건, 글래디에이터, 대부 등 유명 영화와 TV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베이시티는 지난해 말에 경기도로부터 약 86만 평에 대해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9년 개장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장 부지 약 17만 제곱미터 5만 1,400평에 약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승마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합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 부사장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고 2006, 2010, 2014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는 한국이 3연패를 달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기존 승마 경기장을 포함한 다양한 레저 문화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자회사인 아쿠아플라넷의 아쿠아리움, 하나넥스트의 승마 경기장, 하나푸드테크의 식음 서비스 등이 참여해 종합적인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내 도명 테마파크로 이곳도 내년에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두 개 사업의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개발 면적은 5만 평과 127만 평, 사업비도 2,500억 원과 4조 5,700억 원입니다. 신세계 스타베이시티는 그룹 역사상 개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2019년 화성 국제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글로벌 파트너사인 파라마운트와 협력하여 할리우드 영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반면 인천 테마파크는 하나그룹의 내부 계열사와 협력하여 아쿠아리움, 승마 경기장, 실내 놀이시설을 갖춘 상대적으로 소규모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건데요. 하나 계열사의 콘텐츠를 활용한 가족형 테마파크 및 실내 돔형 시설입니다. 김 부사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호텔앤리조트를 비롯해 하나넥스트, 하나푸드테크, 하나 아쿠아플라넷 등 4개 계열사를 총괄합니다. 하나 건설 부문의 해외 사업 본부장까지 맡아 그룹 건설 사업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계열사의 후방 지원이 뒷받침되는 구조입니다. 테마파크가 잘 개발이 돼서 활성화하면 각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한류 열풍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인 파라마운트와의 협력은 국제적인 컨텐츠를 활용해 차별화된 테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험 요소도 상당히 큰데요. 우선 테마파크 사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낮습니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해 민간 자본 유치가 필수인데요. 신세계와 하나 같은 대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나서는 이유입니다. 완공 후에도 후속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 대규모 투자 후 기대되는 수익이 더 낮습니다. 실제로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2007년부터 개발을 추진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롯데그룹 등이 개발을 시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2015년에는 대우건설과 중국 자본이 이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이 역시도 무산됐습니다.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는 약 4조 5,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과 투자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등의 등장으로 이마트 본업이 2023년 적자 충격을 겪고 여전히 유통 경쟁력 회복이 부침을 겪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 역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호텔앤리조트의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매출은 5,4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2.2% 줄어들었습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는 1985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아쿠아리움인 아쿠아 플라넷 63을 지난해 6월 말 운영 종료했습니다. 개장한 지 39년 만의 폐점입니다. 현재 재무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294억 원을 포함해 유동 자산은 2,356억 원에 불과하며 지속된 순손실로 결손금은 1,490억 원에 달합니다. 김동선 부사장은 몸값 1조 5천억 원의 아오엄 인수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 자체 보유 현금에 더해 계열사 지원, 사모펀드 동원 등 자금 조달에 힘을 쏟고 있어 신사업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그룹 차원에서의 자금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일본 도쿄의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대형 테마파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요. 세계 테마파크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테마파크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개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유지 보수, 적절한 고객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